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책이라는 것을 읽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타고났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진득하니 앉아서 긴 글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긴 글을 봐야만 어떠한 의미가 내 머릿속에 전달이 되고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뭉근한 즐거움과 쾌락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보상. 휴대폰 한번 까딱 올리면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영상이 아니더라도 게임들, 친구들의 피드, 조금만 채팅하면 친구들의 재밌는 이야기, 조금만 클릭하면 정말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쏟아집니다. 내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쉽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건 우리 어른들도 요즘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을 보면서 자라온 친구들이에요. 영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득하니 앉아서 뭉근하게 느껴지는 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이게 뭐냐? GPT한테 네가 악마라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래? 물어봤더니 GPT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게 만들 거야. 공부나 노력 같은 장기적 투자보다는 짧은 영상, 게임, 쇼핑 같은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게끔 만들어. 그러면 인내심도 줄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도 사라지게 되니까 끊임없이 SMS 알고리즘을 통해서 타인의 성공과 외면만 강조되게 만들어서 자신을 비교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시간을 주지 않고 난 늘 부족해라고 느끼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에 빠져 있죠. 우리가 건져내지 않으면 아이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지면 어떠한 노력을 들여서 내가 성취하고 성장하는 그 재미, 그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은 쉽게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해요. 자, 그런데 이 환경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SNS 시대에, 휴대폰 시대에 휴대폰 없이 어떻게 사냐? 당연히 이 문명의 이기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시대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어머님들 생각해 봅시다. 애들 키울 때 휴대폰 쥐어준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요즘에 식당 가보면 거의 10에 9은 휴대폰을 안 보고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휴대폰을 보면서 입을 벌리고 먹고 있어요.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부터 초등학생이 되는 친구들까지 전부 다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 조금 편하게 먹자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영상 매체에 노출시키면서 중독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어때요? 얘야 휴대폰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공부 좀 해야지.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그걸 손에 쥐어줘 놓고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 잘못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우리는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이 즐거운 이 휴대폰을 우리 아이들 손에 맡겨두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책 읽는 분위기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본 강의에서도 독서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안 분위기 어떻습니까? 책을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죠? 부모님이 책을 집에서 많이 읽는 집치고 우리 아이들이 책 잘 안 읽는 집안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이 책을 좋아하는 집의 아이들은 다소 편차가 있겠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집보다는 훨씬 더 책을 많이 읽어요. 책 읽어라, 책 읽어라. 너 책 좀 읽어라. 야, 이거 좀 읽어야 되지 않겠니? 엄마가 전집 사다 줄게. 이렇게 전집 사다 줬는데 너는 왜 이걸 보지를 안 하니? 이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이 전집 얼마나 비싼 건데. 정작 우리 엄마 아빠는 책을 잘 안 읽죠. 읽으라고 해놓고 휴대폰으로 넷플릭스 보고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그거 너무 재밌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교육은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하는 것보다 우리 집에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다소 이제 뜨끔하는 얘기, 기분이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잘하고 있냐?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과제, 학교 과제 하면서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는 봤지만
휴대폰을 쥐어주면서 시간을 때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단 한 번도 휴대폰을 쥐어주지 않았고, 저희 아이는 눈을 뜨면 책을 보고, 자기 전에 책을 보고, 틈만 나면 책을 보고, 밖에 나갈 때 책 챙겨 들고 가서 지가 알아서 책을 읽는 아이가 됐어요. 휴대폰을 안 보여줬더니. 저도 집에서 휴대폰을 보지 않고 책을 열심히 읽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가 읽는 책을 같이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우리 아이가 바뀝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이 책을 잘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휴대폰도 지금 방해를 하고 있고, 집에 와도 아무도 책도 안 읽는데 나만 책 읽어야 돼.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래, 의무감에 공부해야 되니까 책 읽어야지. 하지만 이미 그때는 책 읽는 능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고, 그렇지만 초등, 중딩일 때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나만 책 보고 있으면 억울한데 왜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나만 시키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라 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책을 안 읽는다? 환경이 그렇다. 휴대폰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적군이 있어. 그 친구 때문에 책을 읽기가 힘들고요. 우리 집에서는 책 읽는 분위기가 전혀 안 잡혀 있으니까 책 읽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책 읽기는 재미없는 거다. 책은 억지로 읽어야 되는 거야. 학교에서 시키니까 읽는 거고, 엄마가 읽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읽는 거야. 책은 너무 재미없는 것이야 라는 인식 때문에 책을 안 읽는 겁니다. 환경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바꾼다면 우리 아이들도 책을 읽는 아이로 바뀔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집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은 책을 읽기 좋은 환경인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책 읽기보다 너무 이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어 있진 않을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집에서는 책 읽기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으로 자리 잡혀 있진 않을까?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걸 이번 특강이 끝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특강에서는 이어서 책 읽는 습관 만들기,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환경을 만들고 책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